수육 잘못 드시면 이것에 감염됩니다. 수육은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로 주로 돼지고기를 물에 삶아 먹는 요리입니다. 기름진 부위에 돼지고기를 부드럽게 삶아 다양한 양념장이나 김치와 함께 즐기며 특히 명절이나 제사, 잔치 등의 특별한 날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입니다. 수육은 비교적 안전한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조리와 보관 과정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육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이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수육의 기본 개념과 인기 요인. 수육은 돼지고기를 물에 삶아 기름기를 제거하고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내는 음식입니다. 보통 돼지의 삼겹살, 앞다리살, 목살 같은 부위가 주로 사용되며 삶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육질이 부드러워져 소화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이나 제사 음식으로 많이 사용되며 평소에도 반찬이나 안주로 인기가 많습니다. 수육은 기름진 고기를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수육의 잠재적인 위험성. A. 조리 과정에서의 미생물 오염. 수육은 고기를 물에 삶아 먹는 음식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지지만 조리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살모넬라균, 캠필로박터균, 리스테리아균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이러한 세균의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충분히 가열하지 않으면 미생물 오염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경우 발열,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B. 기생충 감염 위험. 돼지고기에는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선모충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선모충은 돼지고기 안에 있는 작은 기생충으로 충분히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기생충이 근육으로 이동하면 근육통, 발열, 피로감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모충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질병으로 예방을 위해 돼지고기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C. 중금속 및 항생제 잔류 문제. 돼지고기에는 농업활동,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중금속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은 축적될 경우 장기적으로 신경계, 신장,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잔류물 역시 돼지고기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항생제를 섭취할 경우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가 어려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D. 염분 과다 섭취. 수육은 비교적 담백한 음식이지만 함께 제공되는 쌈장, 젓갈, 김치 등의 반찬과 함께 섭취할 경우 염분 섭취가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염분 섭취량을 5지 이하로 권장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평균 염분 섭취량은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육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반찬의 염분 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육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A. 신선한 재료 선택. 수육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돼지고기는 선명한 분홍색을 띠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고기가 변색되었거나 악취가 난다면 이미 신선도가 떨어진 것으로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돼지고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육점이나 고급 식품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충분한 가열을 통한 안전조리. 수육은 돼지고기를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기의 중심부 온도가 섭씨 75도 이상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기의 두께와 크기에 따라 삶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적절한 시간을 계산해 조리해야 합니다. 특히 두꺼운 고기는 익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 조리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열해야 합니다. 고기를 자를 때 내부가 분홍색이 아닌 완전히 회색으로 변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안전한 섭취를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생적인 조리 환경 유지. 수육을 조리할 때는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도구와 손을 깨끗이 씻고 고기를 다루는 도마와 칼을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생고기를 다룬 도구를 다른 식재료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기를 조리한 후에는 도구와 조리대를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위생적인 조리 과정은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사를 보장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적절한 보관 및 재가열. 수육은 조리 후 남은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육을 상온에 오랫동안 두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조리 후에는 빠르게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 시에도 최대 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재가열할 때는 충분히 가열하여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가열 시 고기의 중심부가 뜨겁게 데워졌는지 확인하고 완전히 익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가열해야 합니다. 적정량 섭취. 수육은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는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 고지혈증, 동맥 경화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육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들도 염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수육과 함께 다양한 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수육 섭취 시 건강을 위한 대안. 수육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챙기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지방 부위를 선택하여 수육을 만들면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목살이나 앞다리살보다는 안심이나 등심 부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염 양념을 사용하여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쌈장이나 젓갈 대신 신선한 채소와 마늘, 고추 등을 곁들여 먹으면 염분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육을 찜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찜 수육은 물에 삶는 대신 고기의 수분을 유지하며 쪄내기 때문에 고유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찜 수육은 삶은 수육보다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수육 섭취 후 이상 증상 대처법. 수육을 섭취한 후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식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충분히 익히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생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6. 결론. 수육은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수육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 선택, 충분한 가열, 위생적인 조리 환경 유지, 적절한 보관 및 재가열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적정량을 섭취하며 건강을 위한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잘 지키면 수육을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수육은 그 자체로 영양가가 높고 맛있지만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조리와 보관 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수육을 즐기시기 바랍니다.